자, 우리 망포고등학교 2024년 2학기 2차 지필평가 1번 문제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망포고등학교 말고도 고색고등학교처럼 이제 비상, 과간수 교재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이번 시험 범위에 양반전 들어갈 겁니다. 그쵸? 양반전 누가 쓴 거예요? 연암,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쓴 것이죠. 그쵸? 조선 전기의 인물입니까? 후기의 인물입니까? 조선, 그렇지, 후기의 인물입니다. 조선 후기의 박지원은 실학자예요. 여러분들 조선 전기의 실학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혹시라도 선생님 전 아직 너무 양반전이 어려워요. 문제 못 풀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따로 양반전에 대해 가지고 문학사 개관 정리해 놓은 영상이 따로 있거든요. 그 영상 청취해 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양반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인물이고 실학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학은 말 그대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 실사구시라고 해서 실용적인 학문이에요. 이용후생, 실사구시, 우리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학문이 실학인 거야. 그래서 실학이랑 조금 결이 다른 게 무엇이냐면, 조선이 철학자의 나라잖아요. 유학, 성리학의 나라야. 성리학은 그럼 뭐야?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은 곧 우주의 이치다 라고 하는 학문인데, 이 성리학은 너무 무엇 중심이야? 지식 중심이야. 너무 공부만 해.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이거예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대의 명분 이런 거 중요할 때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뭐 다 한국사 배워가지고 알겠지만, 조선시대의 이 성리학, 유학자들도 이 정계에 진출하고 나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가지고 싸우잖아요. 뭐 예복 입는 기간 가지고도 싸우고, 예속 논쟁, 이런 것처럼 싸우는데, 그거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다시피, 막 같은 성리학이어도 대의를 중요하냐, 대의, 명분을 중요하냐, 아니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광해군 때처럼 광해군이 이제 명나라랑 후금 사이에서 유연한 중립외교, 실리를 추구하는 중립외교 했다가 엄청 이제 서인들의 맹렬한 비난을 받았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의를 중요하냐, 실리를 중요하냐 이런 걸로 나눴는데, 조선 후기에는 누구야? 대의가 더 중요하다, 대의 명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서인 세력들이 거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지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작품이 쓰인 시기는 정조 때였어요. 그런데 이 작품의 세계관이 정조 때가 아니야, 얘들아. 언제 때야? 인조,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효종 때야, 효종 때. 효종이 뭐 추진하셨어요? 효종께서는 자신의 아버지를 이 차가운 바닥에, 삼전도의 차가운 바닥에 계속 3번이나 머리를 찢게 만들었었던 309 고두려의 치욕을 안겨준 후금, 청나라 있잖아, 청나라. 홍타이지, 이 청나라를 가만둘 순 없다. 벌하자라고 이야기했었던 인물이야. 실제로 효종은 복림대군일 때, 왕자였을 때 어디로도 끌려갔었어요? 청나라의 포로로도 끌려갔었어. 세자였었던 소현세자와 함께. 그러니까 청나라 너네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북벌이 이렇게 쟁쟁했었던 시기, 그리고 명나라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하면서 대의명분을 추구했었던 서인 세력들이 쟁쟁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 시기에 아니 지금 이렇게 대의명분 할 때가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조선 지금 답이 안 나와. 야, 너네 진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하면서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이런 선비들, 그러니까 이런 사대부들을 비판하기도 해. 박지원 선생님이 양반전 알죠? 박지원 선생님의 양반전에도 양반들의 생활, 양반들을 비난하잖아요. 그렇죠? 비판하잖아요. 박지원 양반 비판 디폴트. 근데 양반들 왜 비판하겠어? 조선 후기뿐만이 아니야. 정조 때 이미 영국에서는 지하철 만들어졌어, 얘들아. 다른 나라 다 개발해가지고 배 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교역하고 하는데
조선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상공업도 발달시키고 농업도 발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봤어? 사공농상? 쌤이 이야기했죠. 사가 뭐야? 선비사야. 공업은 이제 수공업이나 아니면 공업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거거든요. 직접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거 장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산농공상이죠. 사공농상이 뭔 말이야? 자, 산농공상이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두 번째, 성실하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건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그리고 상업활동, 물건 파는 사람들. 여기는 조금 천하다는 취급을 받았어. 아니, 상민인데 왜 천해? 상업활동을 하니까. 그게 그 당시 사회의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양반전에서도 허생의 태도를 보아서 상인은 조금 천대시하는, 상인에 대한 이 신분에 대한 인식 자체는 허생도 그런 면이 있구나. 상인이라고 나를 저기 물건팔이 취급하는 거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 아니, 돈 갚으러 왔는데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거야? 막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랬었던 그 산업공상, 공상은 조금 천한 취급을 받았었던 그런 사회에서 이 박지원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선의 이 상공업 중심의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선박, 배랑 그리고 수레를 통해 가지고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인물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한 양반전이래요. 허생전에서 알 수 있는 이야기 몇 가지만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 이 허생이라는 사람이 선비잖아. 누구한테 뭘 빌려? 변씨한테. 변씨라고 하는 상인. 허생은 선비. 그래서 허생이 변씨를 처음에 이제 좀 나를 당신 같은 장사치로 하는 게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상인에 대한 인식의 한계가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지. 근데 처음에 이제 돈을 빌려요. 얼마 빌렸어요? 10,000냥 빌렸어요. 10,000냥. 허생이 변씨한테 10,000냥을 빌려가지고 10,000냥으로 뭐 했어? 이 특정한 품종, 물종들을 다 어떻게 해요? 사버렸잖아. 제일 첫 번째는 뭐야? 과일. 그 다음은 이제 말총. 그래가지고 요거 다 누가 쓰는 거지? 과일은 양반들 제사 지낼 때. 말총도 마찬가지로 양반들한테 필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건 조선의 경제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왜 취약하냐? 이미 얘들아 1592년 임진왜란 때 일본이랑 포르투갈은 배 타고 포르투갈에서 일본 가가지고 조총 막 이렇게 교역하고 했었잖아요. 세계적으로 배 타고 나가는 대항해 시대도 이미 지났어. 근데 조선 후기에 들어가가지고 아직도 우리는 교통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경제가 매우 취약했는데 왜? 우리 조선은 어떤 경제였다? 이게 뭐죠? 자, 자족 경제였다. 자국 내에서,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어떻게 해? 소비해. 요 한계가 있는 거야. 우리 있잖아. 우리 배로는, 우리 선박으로는 배 타고 나가가지고 저것도 못해요. 다른 나라까지도 못 가요. 그런 모습들. 자, 그래서 이 자급자족 경제구조와 그리고 교통취약이라고 하는 면에서 고작 10,000냥을 가지고 경제를 혼란에 빠뜨려 버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매점매석과 같은 행위가 가능하다. 해외 유통? 꿈도 못 꾸지. 불가능하지.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야? 박지원이야. 이런 인물들이 그 당시 시대에서 각광받았을까? 그러지 못했지. 대표적으로 이 극 중에서 나오는 조성기와 그리고 유형원이라는 인물, 여러분들 반개 유형원 알죠? 선생님이 설명 한번 해줬었는데, 아니 이런 인물들이 진짜 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관직에 나와서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도 못하고요. 어떻게 해요? 초야에 묻혀서 산단 말이야. 그런 것을 보면 진짜 관직이 될 사람은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관직에 오를 자격도 없는, 아니 지금 나라 꼴이 어떤지는 살펴보지도 않고 대의명분만 일컫는 이런 놈들이 관직이라니 아이고 한탄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허생전은 실학자 박지원이 지은 한문 단편소설입니다. 소설 쪽에서는요 17세기 후반에 임병양란
임진왜란,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을 거치면서 단대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의 취약점과 모순. 자, 정치적인 문제는 뭐야? 북쪽을 벌하자, 북쪽을 배우자라고 하는 파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벌이 더 많죠. 그쵸? 경제적 취약성.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배 타고 못 나간다니까요? 해외랑 유통, 교역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국내 교역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점매석 같은 게 통하는 거야. 사회적 제도의 취약점은 뭐겠어요? 와, 우리 여기 보면 알겠지만 나라에 군도가 들끓는다 그랬잖아요. 그쵸? 도적대들이 들끓어요. 양민이 군도가 되어 나라에 군도가 들끓는다. 이런 것들도 다 취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진짜 관직에 올라야 되는 대단한 인물은 오히려 초하에 묻혀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그런 모순들, 직권증의 무능함. 그래가지고 허생이 이완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세 가지의 묘안을 이야기하지만 그 세 가지의 방안 자체를 다 들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 무능력함과 허위의식을 이 허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비판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선지 볼게요. 요거를 틀렸더라고. 옳은 것은 되게 쉬운 문제고 되게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몰락한 양반들에게는 과거 시름을 치르는 길이 막혀 있었다. 아니요. 과거 시름을 치르는 길이 막혀 있었다는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생이 과거를 못 치른 거는 몰락한 양반 허생이 과거를 못 치르는 이유는 본인이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답답해하잖아. 당신은 과거를 볼 것도 아닌데 왜 계속 글만 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치르는 길이 막혀 있었다. 이거 X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조선의 자급자족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독점상인이 등장하였다. 조선의 자급자족 경제구조. 자급자족이라 그래서 좋은 게 아니야.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소비하고 이런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했었던 19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번에 한국사 시험범위였어.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2차 때 어떻게 했어요? 해외로 수출하는 거. 경공업 중심의 수출 산업 했었잖아. 다른 나라로 갔었다고요. 그래서 국내, 해외 유통이 어려웠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경제 자체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아시겠죠? 국내, 해외 유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내 자국 안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에 독점 상인이 등장했었다. 매점 매석과 같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쌀을 매점 매석하는 경강 상인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가난한 사람이라도 신용이 있으면 큰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진짜 선택하면 진짜 반성해라. 아니, 허생이 갑자기 가자마자 뭐라 그래? 나는 있잖아. 허생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만냥이 필요한데 만냥을 좀 빌려줄 수 있겠나? 그 비범함과 대범함의 변씨가 빌려준 거야. 저 사람은, 야, 보통 사람이 아니다. 비범하다. 대단한 사람이다. 해서 빌려준 거지. 진짜로, 그래. 가난한 사람한테 돈 빌려줘야 되니까, 당신 가난해 보이는데 내가 빌려드리겠소. 한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자, 4번. 전쟁으로 민생이 안전되지 않자 경제적인 정도가 신분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 이거는 조금 더 조선 후기로 가야 됩니다. 이건 조금 더 조선 후기로 가야 돼요. 신분 자체를 사고팔고 했었던 그 매점, 그러니까, 신분을 사고판다라 그래가지고 매간매직이라 그러잖아. 매간매직이 완전히 성행했었던 때는 세도정치기 때지. 그치? 아직 아니에요. 이때 아닙니다. 요거로 많이 했었더라고. 민생이 안정되지 못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경제적인 전도가 신분을 나뉘는 기준이 되었다면 변씨가 허생한테서 그렇게 막 허생도 막 변씨 보고 막 너 장사 치지? 나는 장사 치러 와라. 그런 일 없었겠죠. 그쵸? 5번. 조선은 교통수단 미비로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 여기까지 맞아. 그래, 이것까지 맞아. 근데 만주와 교역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야, 만주까지 가려고 해도 뭐가 필요하니? 배만 교역이 아니야. 배만 교통수단이 아니야, 얘들아. 마차도 교통수단이고 있지. 생각해봐. 한양에서 말 타고 만주까지 간다고 생각해봐. 말 한 마리로 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쉬어야 될까? 말도 생명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 한마리로 어떻게 거기까지 간다고, 하루 만에 간다고 생각해봐. 말도 안 되지. 만주 그리고 심지어 넓잖아. 졸봉 같은 데는 산악지대인데.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해외 교통 자체가, 교역이 어려웠었던 것 자체가 술에 선박도 제대로 없었고, 그리고 이런 해외 교역도 수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해로, 바다를 통한 교역뿐만 아니라 육로도 어려웠었던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